경기도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었으면 좋겠다. 소외되는 계층은 속을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삼선의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1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걸 하면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 사무국장을 한 4년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에서 펼쳐지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민간인 대표 역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회복지사로서 한계를 정치를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회복지 현장은 위탁 사업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복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법인 쪽에 위탁을 주고 이제 사업을 하게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움들이 좀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보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느꼈던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행정편의 위주로 가는 공무원들은 생각이 있는데 저희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들이 어떻게 행복할까? 이분들이 더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건 뭘까 고민하는데 행정은 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떨어지는 모든 행정을 편하게만 전달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걸 다 해내는 복지 현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문제라고 제출을 해도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걸 해결해 보고자 도의원을 도전하게 됐고, 운이 좋았는지 3번이나 이제 당선되고, 지금도 이제 복지 쪽 영역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도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획재정위원장을 하면서 경기도에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도 같이 동참해 봤고요. 그때 이제 인구정책위원회라는 걸 제가 만들어 달라고 조례 만들고 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줄어든다는 얘기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출생률이 아마 0.82였거든요, 작년에. 올해 아마 0.7로 줄어드는데 아이들이 엄청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인구 정책에 대한 것들을 TF를 만들어서 관심 갖게 하고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심 카테고리로 인구 변화를 미래 계획에 반영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지역구로 본다면 제 과천이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 단체로 바뀌면서 예산이 아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천 예산에 고정 예산 빼고 나머지 가용 예산을 50% 가까이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던 기회에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한 2년간 과천 예산을 든든히 지켜냈던 경험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2012년에 만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사회복지사가 공무원 급여 수준의 7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례를 만들고 사회복지사 급여 수준이 공무원의 한 90%, 많게는 적게는 한 80%. 시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딜 하면 새롭게 이제 세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뉴딜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죠. 미국이 제1차 세계 대공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뉴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누구는 반쪽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SOC 사업을 대단위로 벌임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을 많이 구제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2020년, 21년 2년을 겪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나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지금 경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좋아진 거지 실제로 2019년에 비하면 올해도 그렇게 좋은 경제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SOC 사업, 그다음에 우린 K-뉴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들을 국가가 장기 플랜 안에 있던 걸 좀 미리 당겨서 국가 발전도 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도 빨리 살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출발한 거고요. 거기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뉴딜의 대부분의 사업이 적어도 4분의 1 이상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 현장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경기도가 중요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K-뉴딜이 경기도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면서
분과를 3개 분과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그 다음에 휴먼 뉴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뉴딜에는 IT 기업, 그 다음 미래 IT 산업들 같은 경우를 장기 계획, 한 10년간 계획 잡혀 있던 거, 그거를 거의 3년 안에 빨리 당겨서 하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담아져 있고요. 세부 분야로 보면 한 18개 정도를 경기도에서는 집중적으로 뉴딜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사업 하면서 학교도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기를 좀 당기는 거죠. 원래 시범 학교가 한 7개 정도 돼서 태블릿도 보급하고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 가장 빨리 접속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접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먼 뉴딜 같은 경우는 소외된 계층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휴먼 뉴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빨리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진솔한 마음들이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또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섬겼던 그런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진솔하게 전달해 드렸고, 민원을 접수했고,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구석구석 찾아다녔던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